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서 호가 고의했던 분들 좀 비겁합니다.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친박계의 부활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부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를 놓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는 윤리위의 결정 후 열흘이면은 자동 제명이 되는 거였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좀 더 확실히 하자. 일종의 확인 사살처럼 최고위원의 의결을 한 번 더 거치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저희 CBS 취재 결과 의결권을 행사할 9명 최고위원들의 표심이 50대 50.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의 제명. 이거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3분의 2 찬성이 안 나올 가능성 크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 인적 청산안을 제일 처음 내놓은 곳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죠. 류석춘 위원장.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류석춘 혁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세요? 다들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 2년 동안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예.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몰락했고 또 분열을 했고 그렇죠. 그 결과로 집권한 새 정부는 엄청난 체제 흔들기 변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문제 때문에 예. 혁신위원회가 이제 최소한으로라도 이렇게 좀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했고 그 혁신위의 권고가 예.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위원장님. 아니 거센 걸 원하는 분들이 자꾸 거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거세지 않습니다. 별로 거세지 않나요? 근데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 이런 폭탄 폭로까지 했는데 이거 이 정도면 거센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 당사자가 예. 사실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분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지금 예. 당 대표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혼자 그러시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주변에서 서청원 의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이 녹취록 자체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녹취록을 얘기한 사람이 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해서 녹취록을 얘기한 사람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용주 의원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분은 녹취록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른 분인데. 당내 문제. 아시잖아요. 예, 그 얘기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분이 녹취록이 있다는 게 진짜 녹취록인지 요번에도 또 어디 이상한 걸 갖고 와서 또 잘못 흔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서청원 의원도 그러시고 이용주 의원 녹취록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서청원 의원의 이 반발이라는 것은 거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일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탈당 권유했지만 어떤 입장 표명도 지금 없고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만 오히려 법정에서 했거든요. 정치보복은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재판의 배후가 된 예. 집권 여당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정치보복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이제 당이 출당까지 시킨단 말이냐. 나는 거기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어떤 입장인지 지금 우리 이현정 앵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김현정입니다마는. 예. 김현정 앵커가. 아니 상관없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고 본인이 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예.
그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또 듣는 사람 각자가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예. 이제 저를 좀 반발하도록 유도하려고 계속 그쪽 입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유도를 하는 건 아니고 반발하시도록 유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최종 결정이 나는데 아니, 어제 전수조사 결과 잠깐만요. 그것도 의결이 나야 하는지 예. 보고를 듣고 그냥 그 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결이 나야 된다는 거 해석은 사실 당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치평론가들이 의결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로만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 규정이 뭐 있다 없다 이것도 막 엇갈리더라고요. 당내 해석이. 그러니까 뭐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할지 저 조항을 적용할지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유석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인적청산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건 넘어야 될 고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다. 그 책임을 물을 그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종합이 되어 있는 결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 상황이. 예. 그 현 상황에 근데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책임을 다 따져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예.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들한테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들 관측들을 하시는데 잘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만 이러는 거냐? 게다가 이미 친박이라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까지 이런 징계를 이미 받은 사람을 또 징계하다니. 근데 징계라는 게 뭐 한 가지 사안을 반복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유를 달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분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그러면 그 두 분마저 책임을 안 물으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핵심 두 사람마저 뭐 책임 안 지면 도대체 누구 보고 책임지란 말이냐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박대출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출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대통령의 출당하고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 일입니다. 지금 출당 문제는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어차피 지셔야 되는 거고 사법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를 따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에서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당의 최고 책임자로 상당한 기간 일을 하셨고 그렇죠. 또 그 결과가 지금 당이 이렇게 몰락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안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 본인도 지금 감옥에 계신 상황이 아니고 바깥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선뜻 자진 탈당 못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 하시던 분이 감옥에 가셔서 6개월을 넘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차가운 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바깥의 상황을 일일이 뭐 매일같이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도 없는 거고 한데 우리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대통령 하실 때 같이 매일 브리핑 받으면서 무슨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다. 잘 알게 되면 설명을 누군가 정확히 해서 설득하면 탈당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 없고요. 상황을 정확히 보시면은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 바깥에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대통령은 또 바깥 상황이 어떤지 전 대통령은 바깥 상황이 어떤지도 잘 알 수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잖아요. 지금. 가서 설명을 하긴 하셨대요. 홍준표 대표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도 근데 이제 잘 면회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안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인적 정산은 될 것이다라는 류석춘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지금 기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위원장님. 만약 최고위 또 의원총회에서 이게 좌절이 되면 세 사람의 출당이 좌절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혁신안이 좌절되면. 만약에 혁신안이 좌절되면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
지금 당에서 안 하겠다는 거면 저희들도 뭐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홍준표 대표도 혁신을 지금 혁신위원회가 공고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이 반대하게 되는 거니까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잘 안 되면은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예. 그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폭망합니다. 폭망합니까? 이대로면 폭망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안 되고 홍준표 대표가 자리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폭망이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또 뭐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대표감이 그렇게 지금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친박계에서는요, 황교안 전 총리, 김태호 전 지사 이런 카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앵커는 뭐 계속 친박이라는데 사실 친박이 지금 실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친박은 없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 계속 친박 하고 있는데 지금 친박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뭐 스스로 자임 안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 출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당에 대해서 사실 반대는 저부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저도 예.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고심 끝에 우리가 최소한으로도 알겠습니다. 이런 매듭을 지어야 당이 앞으로 미래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당의 구성원 모두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조금 돌려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류석춘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이 당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중대 결심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뭐 제가 보기엔 당 대표도 중대 결심을 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퇴까지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대표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문제로 흔들리면은 앞으로 뭐 공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당에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퇴 카드밖에 없다. 대표직 걸고 위원장직 걸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돌파할 것이다. 힘 실어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힘 실어 주실 거죠? 저요? 네. 저는 뭐 당원이 아니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요. 저도 당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힘을 실어드리고 말고 할 건 없습니다만. 아니, 우리 김현정 앵커는 민주당의 힘을 많이 싣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무 당원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 9월 16일 날 방송 결과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강원랜드. 9월 16일 날 방송 결과를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원랜드 취업 청탁할 때 민주당 얘기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뺐다가 또 나중에 놓고 뭐 넌 대본에는 뭐 각주까지. 그거 제가 다 설명 그 다음날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위원장님. 아니요, 설명 다 듣고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전화 끊고 나서요. 오늘 다음 진행해야 되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했던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뻐해 주세요. 민주당만 너무 이뻐해 주세요. 저 많이 이뻐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뻐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중대 결심 인적 청산 안 되면 하겠다라는 오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